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드디어 연말입니다. 2025년 12월 호 월간 이선엽 시간이 네. 벌써 왔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새 얼굴 같이 처음으로 그러시네요. 투 예. MC로. 네. 분위기가 좀 더 나아집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흉악했던 분위기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예. 오늘 제가 모자 쓰고 왔더니 아침에 직원들이 공비 내려온 것 같다고. 저도 제가 좀 터볼대로 온 느낌이에요. 제가 최근에 좀 다쳐가지고 거동이 좀 쉽지 않아가지고 네. 뭐 머리 할 이런 겨를이 없어서 이러고 왔습니다. 하여튼 뭐 유격대 모자인 것 같습니다. 유격. 네. 우리 때로 얘기하면. 잘 쓰지 않는 모자인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송일아 기자가 예. 서울경제신문에 있다 왔거든요. 이데일리에도 있었고, 그래서 와이스트릿이 더 좋다고 막 찾아오는 바람에 저희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와이프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까? 결혼을 하셨나요, 근데? 제가요? 네. 그렇죠. 총각처럼 보이죠. 대표님, 사회생활 잘 알고 있는 센스가, 거죠. 예. 진작 이렇게 배워야겠어요. 했더라면 더 좋은 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주도주 오마카세 수강하신 분들 4분, 5분 와 계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2월 21일이 올해 그럼 4번째죠. 내년에 어떻게 수강하실 계획이십니까? 아, 역시. 왔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어. 이게 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선엽 대표님이 지금 한 99% 예, 이제 확정을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 1%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주도주 오마카세 12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네. 21일 일요일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주도주 오마카세 신청하시면 되고요. 21일 당일에는 줌을 통해서 라이브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다시 보기는 그 한 사나흘 뒤부터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보기를 또 열어드릴게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12월은 보통 산타랠리를 기대하는데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빠져서 예, 어떻게 보세요? 12월 산타랠리. 사실 네. 뭐 12월이라고 해서 꼭 산타랠리가 있다 이런 건 아닌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이 AI에 대해서 어떤 버블 논란이 몇 달째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버블 논란이 있으면 이게 단기간에 해소될 이슈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여기서 지수가 더 오르면 그 논란은 더 거세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 논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진짜 버블일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는 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실제 보니까 버블이라는 건 이런 건 아니었구나. 또는 버블 시장에서 또 기회를 찾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되게 많지만 진짜 아직 제대로 된 버블은 시작하지 않았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버블에 대한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의 종착역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나름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좀 많이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실적이 수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버블은 없었다. 그렇죠?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오르는, 요런 건 있습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크게 오른 것도 확실히 버블인데 지금처럼 실적하고 주가가 거의 대비되는 그런 상황을 버블이라고 부르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향후에 버블이 올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여전히 뭐 지금 버블이라 얘기하는 거 보면 버블이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지금보다 그 가는 길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든 버블은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렇죠? 예, 돈의 힘. 그게 제일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의 힘만큼이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죠. 그렇죠.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 거란 기대. 그다음에 돈의 힘. 요게 합쳐져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처럼 경계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버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일단 유동성도 아직도 뿜어져 나올 게 되게 많고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바뀔 거란 기대보다는 지금 의심이 더 많죠. 그렇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게 과연 내가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면 최소한 싸다 비싸다 논란에서 저도 역시 뭐 많이 싸다 이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싼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블이라고 본격적인 버블이다라고 부르는 건 아직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블은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보다 이제는 진입하려는 단계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제 월간 이사님 시간에 계속 여쭤봤을 때도 이 AI 버블 논란은 예. 오래 간다.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1년 내내 갈 거요? 오르면 더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버블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상승한다라면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여기서 뭐, 실제는 내가 틀렸어. 이런 얘기를 과연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이클 버리가 공매도는 위험하다. 버블이 있어도 버블이 언제 터질지는 모른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이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 맞았다 얘기할 게 아닌 거고, 이 사람이 보통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중요한 건 시차가 중요한 거예요. 3년. 그렇죠?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아는지 이번엔 살짝 우리가 얘기하는 꼬랑지를 내리면서 그렇죠? 뭔가 오긴 올 건데 지금 당장 이런 게 아니라 네. 그게 기간이 1년이나 2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본인이 보더라도 지금 당장 뭔가 대단히 뭔가 터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위기들이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뭔가 자꾸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리조차도 시장의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게 시차가 꽤 있었었고 야 그런 정도로 만약에 안 된다 하다 2, 3년 뒤에 맞으면 그게 과연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마이클 버리조차도 내가 얘기한 게 시차가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버블에서 중요한 게 유동성의 힘이라고 하셨는데 유동성이 예. 없으면 버블이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어쨌든 12월에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네. 또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어쨌든 유동성에서는 호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 중앙은행은 또 금리 인상을 좀 예고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데 요 두 힘의 어떤 그 수평이 어떻게 맞춰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일본이 일정 부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건 네. 예상이 된 거라고 볼 수 네네.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금리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의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또 엄청 많이 내려갈 거냐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은 단순히 금리나만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그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로 인한 영향이 일시적일 거고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도에 인플레이션이 꼭지를 찍고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지나봐야지 아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의외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생각. 무슨 말씀이냐면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 예.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금 이겨야 되는데 최근에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폴리티코라든가 정치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트럼프 정부 또는 공화당이 불리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만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물가가 지금보다 확실히 안정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성과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정치적인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인들 하는 거고 그 이기기 위해서 기존에 있었던 뭐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걸 많이 뒤집어요. 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물가와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가능성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물가가 높다 나쁘다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얼마 지나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2% 수준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맘단이라는 뉴욕 시장에 당선된 걸 보면 네. 지금 연율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물가가 너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정도 물가면 지금 오르냐 안 오르냐가 아니라 지금 정도도 나는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지금 맘단이 이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건 물가를 마이너스로 낮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물가라는 건 원래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결국엔 맘단이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부자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서민들이 어려운 거고 서민들은 생활 물가가 어려운 네. 거죠. 그러면 생활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월마트의 물건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물건의 가격이 낮아진다라면 사실은 조금 시민들 입장에서 서민들 입장에서 숨통이 트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위해서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게 NSS라고 해서 국가 안보 전략이 있는데 네. 이 안보 전략 때 1기 때는 중국에 대해서 규정 자체를 사실 이적 행위를 하는 그렇죠?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관계로 굉장히 묘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비즈니스 관계를 묘사했다는 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라고 그래서 지금 일부 문건에서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몇 개 해가지고 인구 많은 국가 뭐 그죠? C5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방 국가들을 뺀 유럽 국가를 빼고 뭔가 공동체를 하고자 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특히 내년 4월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데서 뭔가 얻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물가를 그냥 낮춰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관세를 그냥 낮춰줄 수는 없는 뭐 명분이 거고 있어야죠. 예, 중국한테 명분을 요구하겠죠. 뭐 콩을 사달라고 더 한다던가 더 사줘라고 또 얘기한다던가 표를 뭐, 얻을 수 있는 예, 방향으로. 뭐 보잉을 또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표가 핵심이 내 지지 계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러스트 벨트라든가 아니면 콘벨트라든가 콘벨트는 농사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표심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내고 그로 인해서 봤지 내가 중국한테 뭔가를 얻어내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도 그 반대급부로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 전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또 지나봐야지 않은 거지만 이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최근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사실 많은 분들이 보더라도 기존의 1기 때 또는 취임 전후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이 선거를 앞둔 뭔가 포석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포석의 중심에는 나름대로 이런 물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많은 언론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바꾸고 대중국 관세를 낮추는 만약에 실제 그런 행동이 나오면 이선엽 대표님은 또 한 번 이제 대박을 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때 제 무릎이 다 나을 거거든요. 그때 제 무릎을 탁 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를 말씀해 주신 게 2025년 4월 그러니까 이런 판때기 탁 예. 들고 나왔고 트럼프가 전 세계 관세 읊었을 예. 때가 최바닥이었고 그 이후에 한 6개월여 코스피도 랠리 잘 펼쳐왔고 그러면 그때 대중국 관세를 만약에 낮춘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랠리의 또 한 번의 신호? 시장에서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우리 우려보다 더 뒤로 밀리겠죠. 네. 최소한 나름대로. 근데 제가 왜 금리 인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 시기에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슬금슬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인하 사이클 거의 종료 단계로 예, 가서 왜냐하면 그게 또 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주가만 오르면 안 돼요. 경제도 좋아져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금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거고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사실 되게 투자에는 유리한 환경이 됐었던 거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은 쪽보다는 투자가 집중되는데 돈이 집중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궁극적으로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에는 경기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다 우려가 있다라면 시장을 꺾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기도 좋아져야 되는데 여기서 주가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핵심이 물가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물가와 관련된 중국에 대해서 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해야 경기가 실제 좋아지더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되겠죠. 없을 수는 없고요. 최소화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건 트럼프의 목표인 거예요. 다만 이 목표가 트럼프 예상대로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를 얘기할 때 물가랑 또 하나의 축이 이제 고용이잖아요. 또 이제 오늘 밤에 또 11월 고용 지표도 나올 텐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AI가 등장을 하면서 고용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원래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면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이 돼야 되는데 AI는 그거랑 조금 다른 톤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 고용은 또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지금 AI로 인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고용이 우리 표현으로 좀 무너진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해고하고 이런다라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그 고용과 관련해서 뭔가 해고가 늘어나는 데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관련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용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없진 않겠지만 뭔가 이게 추세다. 또 그로 인해서 고용이 정말 부진해지는 걸로 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근데 지금 그런 질문들이 사실 지금 시장에 우려하고 되게 상반된 것들이에요. AI는 뭐 돈 언제 버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네. 고용을 줄이면 기업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AI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만큼 기업은 이제는 사람이 없어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그건 아직까지도 버블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하고 되게 이렇게 상반된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 예, 동상이몽하는 다 것들이.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쪽도 우려하고 이쪽도 어떡해. 우려하고 사실은 결이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결국 이쯤에서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 AI의 미래 이야기할 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생산 정도야 뭐 로봇이 대신해주고 AI가 생산성을 높여준다고는 해도 그럼 나중에 소비는 누가 할 거냐? 로봇이 소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근데 미국은 또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또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차지하는 그 소비의 비중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 분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나름대로 그런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사람을 다 내보내고 기계로만 할 거냐.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 기업들한테 부담을 지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효율화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일단 현재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대로 된다라면 우린 다 쓸모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다못해가 아니지만 우리 와이스트리트 방송도 이제는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AI끼리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선엽 봇 만들어. 그렇죠. 이선엽 봇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잘생긴 못이 나오겠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샘 올트만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 기본세 뭐 그렇죠? 이런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가능할 거냐?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국가 간에 또 기업들 간의 사회적 합의는 꼭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전부 다 내보낸다라는 건 왜 그렇게 하면 생산해도 의미가 없죠. 뭐 생산은 뭐예요? 쓸 사람이 없을 건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다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었을 때 정말 많은 어떤 국가들이 또는 기업들이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건 뭐 우리가 매달 보고 있는데 그렇죠? 다음 달에 고민할 건 아닌 거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뭐 정치권에서 또는 국민적 합의 이거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다 문제가 될 거니 어떻게든 제가 볼 때는 해법을 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